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신 현황, 파산관제인 최신 현황 2022년 10월 8일 다음 주 금요일 16시에 보고하는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게 주로 문제가 되는지 뭐 자세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신건이라는 거는 이제 8월 9일날 선고돼서 10월 8일날 약 2달 후죠. 첫 재판을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총 21건이 있었습니다. 21건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첫 사건은 속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편파변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인 청구를 검토하고 있고 추가 조사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잘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불응하면 면책 불허가로 종결할 수밖에 없을 사안입니다. 두 번째 건은 조사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채권자 한 분이 송달을 안 받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송달이 되면은 면책이 되는데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도 보험 자료를 안 냅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 해약 환급금 2007년에서 2013년, 10년, 약 10년, 13년에서 10년 지난 건데 두 해약 환급금 더해보면 2,900만 원입니다. 그 당시엔 채무자가 잘 나갈 때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채무자가 보험 계약을 하고 채무자 명의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려워진 순간, 뭐 최근이죠. 2010년, 15년 이후에 변경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은닉으로 봐서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보험 수익자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를 변경한 거기 때문에 보험 계약 시, 해약 시, 해약 환급금은 계약자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은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건 필요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폐지 면책입니다. 이거는 뭐 조사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환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뭘 환가했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재단 채권만 변제하고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채권자가 송달을 안 받아서 송달이 필요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고 채권자가 송달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기일 지정은 채권 환가를 하고 채권자한테 나눠줄 재단 채권이 많지 않아서 재단 채권은 낼 게 없고요. 채권자한테 배당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이건 이미 환가도 완료됐습니다. 편파 변제하고 보험 정도였을 겁니다. 조사기일 지정을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요 17, 18번은 이제 부부 파산인데 요건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17번은 채무자가 소송을 한 겁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 그 거래 상대방과 계약 분쟁이 있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한 1억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가압류 형사고소는 파산 선고 전에 했고 파산 선고 이후에는 채무자는 관리처분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소송도 파산관제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 부적격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수개를 해야 될지 새로운 소송을 내야 될지 지금 그걸 제가 고민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분양권에 관한 겁니다. 채무자가 지금 현재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양권은 미이행 쌍무계약이죠. 분양대금을 내가 내야 되고 저쪽에서는 등기를 넘겨야 되죠. 나는 분양대금을 지금 다 미이행, 다 이행을 안 했어요. 한 6번 중에 서너 번 빼니 안 냈고 상대방은 등기를 아직 못 넘겨주죠. 왜? 지금 건물 짓고 있으니까. 이게 전형적인 미이행 쌍무계약입니다. 둘 다 쌍방 미이행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행을 하고 완료했으면 그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쌍방. 나는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냈고 상대방은 등기를 지금 완료를 못했죠. 건물을 다 지어서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동시행으로 넘어가죠. 나는 돈을 다 완납하고 등기를 넘겨오고. 근데 이 중간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지금 파산이 선고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내가 지금 돈이 있으면 파산관제에 돈이 있으면 다 이행하고 내가 아파트 분양권 요즘 뭐 프리미엄 해서 더블로 올랐으니까 넘겨오면 될 텐데
파산관제인 내지 채무자가 돈이 없죠. 그럼 해지를 해야 됩니다. 미행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해지를 선택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자력이 없으니까 해약을 하면 나는 계약 해지 시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만 해주고 나머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그 다음에 이제 분양대금 중 약 뭐 한 5에서 10% 정도로 공제하고 남은 돈은 이게 한 3, 4억 돼요. 4억 3천인가 그래. 그럼 3억 얼마를 돈을 받을 수 있죠. 그 돈은 비록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로 나간 돈이지만 은행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한테 귀속돼서 채무자가 파산관제인이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분양권 분쟁이 과거가 꽤 있었습니다. 2014년도 저희가 파산관제 업무 초창기에 그 다음에 세미나를 초창기에 할 때는 이게 분양권 분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이후로 분양 분쟁이 제대로 재건축 재개발이 가동이 안 됐죠. 어느 시점부터 별로 없다가 다시 또 요즘 이제 재건축이 활발해지니까 모처럼 몇 년 만에 케이스가 금액이 큽니다. 매덕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사기일, 그러니까 채권 조사기일 지정된 게 총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속행돼서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달이 안 된 게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다음에 추가 조사할 게 한 2개 정도 되고, 그래서 21건 중에 대여섯 건 정도가 문제되고요. 그 다음에 속행사건 19건 중은 대부분 이제 요건 부인 청구인데 아직 취하를 한다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이 입찰 공고를 내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조사기를 하기 위해서 속행했고요. 이 종결 면책된 건 이미 다 배당을 해서 채권자들의 돈을 나눠주고 면책을 시키는 사건입니다. 이 속행은 이제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지금 완결이 안 됐거나 뭐 부동산 같은 거 경매 중일 사건은 계속 속행 중입니다. 폐지 면책은 재단 채권만 변제해서 이미 다 완납을 했기 때문에 파산 절차는 폐지하고 면책은 종료 의견으로 올린 겁니다. 유일하게 18번 하나가 불어가죠. 이거는 이제 채무자가 편파 변제 행위가 있어서 일부 금원을 작년에 파산재단에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속 안 지켜지는 거야. 1년 이상. 그래서 불허가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불허가로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채무자가 전화 와서 다음 주 10월 8일까지 돈을 내라. 10월 8일날 법정에 출석해서 판사한테 직접 구두로 보고를 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한 겁니다. 사건은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조사할 게 많죠. 채권 조사가 총 9건이지만 실제 이건 제가 오타가 났고요. 12건입니다. 두 건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채권 조사가 이게 다 이제 기존에 한가 사건을 이제 지금 이제 채권 시부인을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돈 나눠주는 것만 12건, 총 2건이 더 있어서 14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 조사는 이제 전부 시인이냐, 일부 시인이냐, 이의통지냐 아니냐 이런 거가 이제 나눠지고요. 이게 이제 관제인의 본연의 업무죠.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폐지 면책하는 건 사실은 서류상으로 이렇게 슬쩍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재산 흔적을 찾는데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속행되는 사건은 뭔가 재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건이죠. 속행. 그 다음에 채권 조사하는 거. 총 이번 달 진행하는 게 40건에다가 52건입니다. 52건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은 끝나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환가 사건이죠. 12건하고 여기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그 다음에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그러니까 50번 중에 한 3분의 한 40% 정도는 끝나고, 그죠? 21건이 52건 중에 35건. 그러니까 17건은 바로 끝나고 35건은 이제 계속 이어가는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